많은 여성의 필수 아이템이자 패션의 완성인 하이힐. 전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하이힐은 다리를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어 발이 아파도 포기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이 하이힐이 발 건강을 해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신발 신고 걸을 때마다 좀 아팠어가지고요. 일을 하면서부터 이게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욱신욱신하죠. 네, 그 신발이 닿고 막 이러니까. 네. 불편한 신발을 착용하면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발가락이 휘어지고 심하면 심한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는 무지외반증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무지외반증은 직접 겪는 발의 통증도 힘들지만 이로 인한 2차 질환으로의 발전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지외반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 정동우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엄지발가락이 우리 몸의 기준으로 외측으로 휘는 병이죠. 우리가 첫 번째 발등뼈는 내측으로 휘게 되고요. 엄지발가락은 반대로 외측으로 휘면서 내측이 돌출됩니다. 누가 봐도 특징적인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을 한번 보신 분들은 까먹지 않을 정도로 무지외반증은 정말 특징적인 발 모양이 있는 병이죠. 그러다 보면 튀어나온 부위가 이제 아플 수 있고 발가락이 휘면서 두 번째 발가락 쪽에 굳은 살도 생겨서 발가락이 휜다든지 올라탄다든지 하는 번아까지도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바닥 아래쪽으로도 굳은 살들이 많이 생기면서 보행 시에 불편감도 증대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이제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이제 선천적인 요인하고요,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 선천적인 요인은 관절이 너무 많이 유연하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평발이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후천적인 요인은 가장 큰 거는 사실 신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하이힐 같이 발볼이 좁고 뒤꿈치가 높은 신발은 발이 필연적으로 앞쪽으로 쏠리면서 엄지발가락에 자극이 오면서 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바로 무지외반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이상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중년이 되었을 때 이제 이런 무지외반증 변화가 오면서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무지외반증은 치료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작되기 할 때나 아니면 자극이 많이 될 때 아플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자극을 주는 행동을 피하고 넓은 신발 그리고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일시적인 염증을 깔아앉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로 다 낫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첫 번째 튀어나와 있는 발가락이 너무 반복적으로 아픈 사람, 두 번째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미면서 올라타거나 굳은 살이 심해져서 반복적인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발바닥 아래쪽에 굳은 살이 생겨갖고 보행 시에 계속 불편할 때, 이럴 때는 무지외반증을 교정해야 되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지외반증 교정 수술의 핵심은 발가락을 일자로 배열을 잘 맞춰서 안 아프고 미용적으로도 좋은 발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존의 수술들은 아무래도 절개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흉터도 많이 생기고 그 절개 과정에서 조직 손상도 심해지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도 침습 수술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3mm 정도의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점 1번, 덜 아픕니다. 같은 수술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반 이하로 작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조직 손상이 작다 보니까 회복이 상당히 빨라요. 다음 날부터 보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흉이 작게 남기 때문에 수술 후에 미용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채소 침습 수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보통 무지외반증은 양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존의 수술들은 불편하고 아프고 수술 시간도 길게 걸리고 이러니까 양발을 한꺼번에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한쪽이 다 낫고 한다든지 한쪽을 하고 일주일 뒤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이 본격화되면서 보통 저희는 양발을 하루에 같이 수술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증도 괜찮고 다음날 보행이 바로 가능할 정도의 빠른 회복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양발 수술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결 누그러진 날씨 때문인지 기분까지 상쾌한 수요일 오후. 한창 멋부리고 다닐 대학생인 서송희 씨는 이번 겨울 방학을 입원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발가락 통증은 엄지발가락까지 휘어져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조금 휘어져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신발 신을 때마다 이제 신발 신고 걸을 때마다 좀 아팠어가지고요. 저는 일단 구두를 잘 신지는 않고요. 보통 운동화 신는데 운동화 신을 때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쿡쿡 찌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일단 휘어진다는 걸 알았고 이게 무지배반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상태였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원래 무지배반증이라는 게 좀 후유증이 많이 남고 또 수개월간 못 걷는다고 들었어요. 잘. 그래서 어머니가 좀 덜 찍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흉터가 많이 안 생기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여기 미카 수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미카 수술이 부산에 있는 병원이 이 병원이 있다고 들었어가지고 이 병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술하신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통증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아프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저희 부종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츰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차근차근 이제 늘려가면서 걷는 연습 계속 하시고 네. 뼈가 좀 더 아물게 되면 운동화로 갈아 신고 걷는 연습으로 이어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송희 환자분은요, 저희가 오른쪽 발이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그 엄지발가락이 휘기 시작을 하면서 돌출된 부위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불편하고 예전에 이제 보존적 치료로서 본인 스스로 뭐 실리콘을 끼우고 했던 작업들도 해봤지만 결국은 교정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결정을 하고 오신 분이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무지해반증이 비수술적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수술로서 그것을 교정시켜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희 씨는 2주 전 수술을 받았는데요. 변형 정도가 심하고 환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심할 때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통증의 근본 원인이 되는 뼈를 바로잡아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나이와 변형된 각도, 통증이 가장 큰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발가락이 휘었다고 다 수술하지 않아요. 수술의 가장 핵심은 내가 얼마만큼 아픈가, 그리고 얼마만큼 불편한 겁니다. 삶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과 불편감이라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형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대로 남기 마련이거든요. 그 정도가 덜할 때는 약물 치료로서도 충분히 깔아앉힐 수 있지만 그 변형이 심해서 계속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변형을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서송희님은 저희가 채소침습 수술법을 결정하게 된 원인은 이전에 다른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발등에 크게 상처를 내는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등에도 이제 수술 후에 생기는 유착과 피부의 경직, 흉터가 있어서 아무래도 발의 수술에 있어서 많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무지해반증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흉터가 길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채소 침습 무지해반증을 택해서 수술을 했던 게 아마 이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수술하기
전의 사진이고요.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수술하고 난 사진이에요. 왼쪽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무지해반증 변화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우리 엄지발가락 관절 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어요. 흔히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면은 이 발등뼈가 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거와 더불어서 엄지발가락 자체 안에서도 무지해반증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발등뼈도 교정을 하는 수술을 했고요. 두 번째로 발가락뼈에서도 절골을 통해서 일자로 잘 펴주는 절골, 이중절골을 통해서 발의 모양을 밸런스를 잘 맞춰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 신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걸어보도록 합시다. 자, 편하게 한번 걸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 발 부분들은 안쪽을 수술했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색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통증이 좋아지다 보면 발 전체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걸으셔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조금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걷는 방법들을 이제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채소 침습 무지해반증 교정술의 핵심은 결국 절골이거든요. 뭐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수술의 목적은 뼈를 교정을 해서 일자로 맞춰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절골된 상태입니다. 체중을 과하게 쓴다든지 잘못된 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정해냈던 부분들이 완성이 되기 전에 뼈가 다시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행에 있어서 꼭 저희가 말씀드리던 보조 신발을 잘 신고 그리고 뒤꿈치에 힘을 줘서 체중을 그쪽으로 줘서 하는 보행법을 쓴다면 아마 크게 문제 없이 잘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증 많이 줄었고 뭐 이제 다 실밥도 풀고 해야 알겠지만 그래도 통증은 많이 줄었고 또 이제 소독할 때 보니까 모양도 이쁘게 잡혀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동화 신어도 아프고 했으니까 보통 크록스를 좀 많이 신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좀 다양한 신발을 좀 신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앳된 얼굴의 서지원 씨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인지 작년부터 발가락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쉬면 괜찮아져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최근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튀어나와 있었고 아픈 거는 이제 거의 오래 접어들어서 좀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좀 오래 걸었을 때 그때가 진짜 아팠는데 여기가 욱신거리기도 하고 찌릿거리면서 여기도 아프기도 하고 해서 좀 많이 불편했어요. 덜 아프다는 게 제일 메리트가 컸고 이제 아무래도 빨리 재활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양쪽 발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정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발을 보시면 결국 불편한 거는 발가락이 휘면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는 법 중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가 결국은 째지 않고 작은 흉터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채소 침습 수술을 통해서 구멍만 몇 개 내가지고 발가락을 올바르게 만들어 드려서 향후에 쓰시는 데 있어서 통증 없이 잘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너무 아프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수술 한번 잘 받아보실게요. 네. 네. 서주현님은 이제 양발의 통증으로 일단 내원을 하셨어요. 주로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발의 통증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어떤 경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점차 통증이 나빠지면서 삶의 질을 침범할 정도까지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통증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변형을 교정을 해서 통증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일단 내원을 하셨습니다. 무지해반증의 정도가 아주 심한 환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복된 통증으로 인해서 삶이 계속 침범을 받고 있던 경우였죠. 이런 경우에는 단계가 다소 덜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아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 내가 쭉 안 불편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까지 다 해결을 합시다라고 일단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수술실로 내려가는 지원 씨.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된 듯한데요. 빨리 수술이 끝나서 고통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우선 양발을 같이 수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지해반증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교정을 할 건가에 대한 방법적인 겁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휘어져 있는 발가락을 배열을 일렬로 맞춰주는 건데 저희는 이제 채소 침습이라고 하는 수술을 통해서 단 한 2mm에서 3mm 정도 되는 구멍을 몇 개 만든 뒤에 뼈를 절골해서 다시 모양을 일자로 잘 배열로 정리해드리는 수술입니다. 교정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절개를 하지 않고 최대한 작은 상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법들에 비해서 절개를 작게 하는 방법은 이제 환자들의 만족도라든지 통증, 부종 그리고 빠른 재활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양발을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젊은 여성분들 이분들에게는 이 채소 침습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주 큰 장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소 절개를 하면서 기존처럼 뼈 절골술을 진행하는 최소 침습 교정술은 발 옆면에 최소 절개를 한 후 수술기구를 이용해 뼈를 절골하고 다듬어 변형된 엄지발가락을 교정합니다. 최소 절개이기 때문에 주변부의 연부 조직을 많이 보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빨라 최근 많은 분이 이 수술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대로 빠르게 잘 끝났어요. 확실한 교정을 통해서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준다면 앞으로 있을 재발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과정은 이제 상처가 생겼던 부분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감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을 최소화해서 빠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밖에는 없고요.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직이 회복하는 걸 보면서 저희가 발가락을 쓰는 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음 단계의 치료를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신발을 좀 많이 신고 싶은 게 제일 크고 계속 막 걸으면 아프니까 돌아다니는 것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기장에서 이곳까지 병원에 다니는 노영희 씨는 요즘 더 힘이 납니다. 씩씩한 걸음걸이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오른발 수술 후 왼쪽 팔 수술이 남아있지만 이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 훨씬 편하다고 하네요. 아직은 운동화로 만족해야 하지만 언젠가는 예쁜 원피스에 좋아하는 신발을 신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걷고 이러면 좀 아프긴 해도 그 전에는 일을 안 했었기 때문에 좀 발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쉬었거든요. 그러면 괜찮았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이게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또 굳은 살이 많이 발바닥에 많이 배기더라고요. 욱신욱신하죠. 네, 그 신발이 닿고 막 이러니까. 네네. 처음에 그 알아봤거든요. 그 결혼하기 전에도 이 무지반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서울에도 알아보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경제적인 게 많이 크더라고,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멀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애도 어느 정도 크고 이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정동 원장님이 그것도 채소 침술 그거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알게 됐죠. 다 절개를 안 하고 부분만 이렇게 하신다는 그거 때문에 그리고 흉터도 많이 없고 회복도 빠르다. 거기에. 네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벌써 수술하신 지가 6주가 조금 넘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수술하고 처음에는 조금 좀 통증이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결 나아졌고요. 오늘도 저기 지하철 타고 걸어서 왔는데 이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그렇죠? 해도 훨씬 나아요. 발도 한번 좀 볼까요? 네네. 네.
채소 침습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흉터가 여기 이전에 나사를 받고 네네네. 안쪽에 절골을 했던 구멍이 몇 개만 남아 있지 네네네. 겉으로 봤을 때는 네네.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앞으로 관리를 통해서 흉터만 잘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연고를 꾸준히 네, 바르면 우리 돼요. 흉터 연고 같은 걸 통해서요 네네네. 깨끗하게 유지만 시켜주시면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쯤 되면 부종이 빠지면서 흉터가 더욱더 작게 남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수술했던 발이 잘 적응할 수 있게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리 잘 하시면 그럼 그 되겠습니다. 발갈 네. 운동하고 걷는 연습하시고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님은 이제 반복적으로 통증이 계속 생겨서 오신 경우에요. 보통 3년 이상의 통증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일의 특징상 계속 서 있고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걷기 힘들고 나쁜 증상들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오셨을 때 발을 보니까 많이 휘었다. 아주 심한 무지해방증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지해방증 교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주 심한 무지해방증은 아무래도 채소 침습 수술이 어렵고 기존적인 수술법을 통해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무지해방증에 대한 채소 침습 기술에 대한 저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한 중증의 무지해방증은 웬만하면 다 채소 침습으로 요즘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치료했을 때도 결과가 좋아서 환자의 만족도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왼쪽의 사진이 이번에 그 수술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얼핏 봐도 엄지발가락이 엄청 많이 휘어져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무지해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발가락도 밀리고 하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저희가 근원적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채소 침습을 잘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저희는 채소 침습 수술로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무지해방증이 생기는 것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이 편한 신발, 발볼이 넓은 신발, 굽이 높지 않은 신발, 편한 운동화 같은 신발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은 좀 조절이 가능하지만 선천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저희는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무지해방증이 생겼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불편할 때는 빨리빨리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깔아앉히고 평소에는 발가락을 굽혔다 폈다 오므렸다 벌렸다 하는 운동을 통해서 발가락 스트레칭을 통해서 안 불편한 발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관상으로도 많이 달라졌죠. 네네, 딱 다들 놀래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할 걸 그랬다 싶을 정도로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네, 지금 운동화를 신어도 지금 보기만 해도 벌써 다르거든요. 여기 왼쪽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오른쪽은 그게 없거든요. 그것만 해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여자이고 뭐 이러 보니까 여름에 거의 양말 신고 다녔거든요. 샌들을 못 신었어요. 발이 안 이쁘기 때문에 내놓기가 조금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옆에 얘기했지만 같이 올여름에 샌들을 신는 게 한번 신어보는 게 네네네 목표입니다. 흔히 이제 무지해방증은 주변에 아주 흔하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한 100명 중에 한 24명까지 보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무지해방증은 옆에 아주 친숙한 질병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살기도 하는 병인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흔히 저희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지해방증 교정 수술 엄청 아프다던데 걱정하면서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전의 수술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거고요. 최근에 쓰고 있는 이런 채소 침습 수술은 가장 불편했던 원인인 우리 통증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겁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감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떤 방법이 내한테 가장 맞는 치료인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행을 하는 데 있어 발 하나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고관절, 척추도 연결되어 사용하므로 전체 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관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변형이 심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